아이고, 전원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CB 수리에 입문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내용은요, PCB 수리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 고장 제품의 전원을 안전하게 투입하는 방법이랑 이제 거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방법이나 도구적인 부분을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앞에 SMPS가 두 개 있는데요. 이 SMPS는 지금 고장인지 고장이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원을 투입을 할 때 이제 고장 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원을 투입하면 좋을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런 도구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CB 수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CB 수리를 하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자기 몸에 이런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작업을 해주실 때에는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접지와 연결된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잡아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이제 몸에 정전기가 많이 생겨서 자칫 이제 전자제품을 만지다가 이 자신의 이 손에 있던 그런 정전기로 인해서 전자제품이 고장날 수가 있거든요. 오동작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접지바 이런 거를 근데 처음에 만지실 때 조금 까딱하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 한번 느낌이 있으시고 나면은 이제 정전기가 다 빠진 거니까 안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시면은 여기 있는 이런 걸 여기에도 이 콘센트에도 보시면 이렇게 접지 이렇게 노출된 부위가 있죠. 이거를 만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실 거는 이런 장갑,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절연성이 좋은 작업 장갑을 준비해 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전원 연결용 선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이건 어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작업을 했고요.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악어 클립을 이용해서 전원선을 좀 편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뭐 이런 SMPS에 전원을 연결할 때 여기에 있는 단자대의 나사를 풀러서 여기다 고정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게 조금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고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이 퓨즈를 이용할 거거든요. 뭐 이럴 때 악어 클립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위치는 이제 온오프를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여기에 전기요금 측정기인데요. 뭐 이런 꼭 제품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유사 제품이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찍히는 전력값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이 SMPS가 고장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따가 퓨즈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연결할 건데요. 이게 고장의 제품이어서 퓨즈가 차라리 일찍 터져버리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퓨즈가 터지지 않고 그냥 이 SMPS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제 어떤 시각적인 장비가 없으면 이 SMPS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력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장치가 있으면 그 SMPS가 고장인지를 좀 더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 측정기 뭐 꼭 이런 게 아니어도 좋은데
이렇게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쯤은 구비를 해두시면 많은 목적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소개드린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SMPS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제 앞에 있는 이런 퓨즈를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작업을 이제 PCB 수리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장갑을 끼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CB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품을 뜯어서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을 인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뭐 사실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고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작업이잖아요. 이 케이스를 분해를 해야 되는 작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작업 이전에 먼저 그냥 PCB에 전원을 인가를 해서 고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더 수월하고 편하게 빠르게 시간을 아끼고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퓨즈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퓨즈가, 네, 이 퓨즈는 지금 초점이 잘 맞지가 않아서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220V에 1.25A 사양의 퓨즈입니다. 여기 PCB에 전원을 투입을 할 때 사용하는 퓨즈의 용량은 한 1에서 2A 정도 사양의 퓨즈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퓨즈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여기 SMPS의 전원 투입 단자가 L단자와 N단자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 암호 쪽에다가 퓨즈를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 전원 투입용 선에 악어집게 클립을 이용해서 한쪽은 퓨즈를 물려주시고 한쪽은 나머지 N단자에 클립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악어집게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악어집게를 이용하시면은 악어집게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 SMPS에 전원을 투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스위치를 꽂아주세요. 네, 이제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SMPS에 220V의 전원이 인가가 될 거고, 이 SMPS가 고장이라면 퓨즈가 터지거나 이 전기요금 측정기에 높은 전력이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 SMPS가 고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 볼게요. 전원을 인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력이 들어가고 있고, 전기요금 측정기의 10W에, 여기 보시면 10W의 전력이 찍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은 고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다시 전원을 끄고, 지금 전원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과연 이 제품이 정상인지 이 테스트기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찍어 보시는 거예요. 다시 전원을 인가를 하고, 여기 LED가 불이 들어오네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출력 전압을 찍어보면, 네, 이 제품은 정상 동작을 하는 SMPS입니다. 5V 정확하게 찍고요.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정상 SMPS니까 다시 이제 단자대에서 퓨즈를 제거하시는데요. 이때 여기 전원선을 지금 제가 끈 상태예요. 이 끈 상태면 사실상 이쪽 단자대랑 이쪽 전원선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런 도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사실상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그럴 때는 항상 전원선을 분리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럼 이번 나머지 제품에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 단자와 L 단자에 한쪽 단자에는 퓨즈를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는 꺼진 상태를 유지하고 전원선을 다시 인가를 해주고요. 지금은 보시면 입력이 안 들어가니까 0W가 찍히죠? 다시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도 보니까 정상 동작을 하는 SMPS인 것 같아요. 지금 8W 정도의 전력이 들어가는데 여기 LED에도 불이 들어오고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찍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5V가 정상적으로 찍히네요. 네, 제 앞에 다른 SMPS를 다시 갖고 왔는데요. 네, 출력 전압이 5V고 122A, 그래서 600W급의 SMPS입니다. 이게 제 기억에는 예전에 고장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내부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전원은 투입을 하지 않았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전원을 투입을 해서 고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는 의미가 있도록 고장이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마찬가지로 전원선을 연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220V 연결 한쪽 단자에 퓨즈를 이용해서 전원선을 연결해 주고요. 나머지 단자에는 아웃 클립을 이용해서 전원선을 연결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두 개의 단자가 쇼트하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벌려서 이격을 해주세요. 이때 한 가지 퓨즈가 나중에 뭐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퓨즈는 이제 퓨즈가 정상일 경우에는 회로에 어떤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퓨즈가 저항이 낮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퓨즈가 이렇게 정상일 때에는 평소에는 이 퓨즈 양단의 저항값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저항값이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SMPS가 고장이 나서 퓨즈가 터져버린다면 그때 저항값을 찍어보면 굉장히 높은 값이 찍히겠죠.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혹시나 모를 안전에 대비해서 전원을 인가해 주시기 전에 이런 절연이 확보되는 절연성이 좋은 장갑을 껴주시고요. 여기 전원 스위치를 이용하신다면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전원선을 꽂아 주세요. 그리고 퓨즈가 터지는지 아니면 여기에 소비 전력 측정기에 얼마의 전력이 찍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전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퓨즈가 터질지 안 터질지 전원을 인가를 해볼게요. 네, 지금 팬이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아, 이것도 정상 동작을 하는 SMPS네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다음 SMPS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SMPS를 추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SMPS는 미넬의 1kW급 SMPS입니다. 출력 전압이 12V인데 이것도 제 기억에는 제가 고장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뜯어보지는 않은 제품인데 여기에 한번 이 앞서 소개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전원을 인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L단자와 N단자가 있죠. 이쪽을 이용해서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해볼게요. 네, 연결해 주시면 이 양쪽의 두 단자가 쇼트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거리를 벌려서 이격을 해주시고요. 네, 준비가 끝나시면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껴주시고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하신 후에 스위치를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원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퓨즈 나가는 거 보셨나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고장이 만만치 않은 고장이었나봐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면서 퓨즈가 터지는 걸 어떻게 좋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퓨즈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전원을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퓨즈가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사무실 차단기가 내려갔을 거예요. 만약에 PCB가 전자제품 이런 거 수리를 하실 때 정말 차단기 내려가면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안전에도 위험하고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퓨즈를 이용하시면 제품에 안전하게 전원을 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고장 퓨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테스터기의 저항 측정 모듈을 이용해서 양단 저항을 측정해보면 아까는 0옴 값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몇 메가옴 단위의 큰 저항값이 찍히죠. 네, 이렇게 퓨즈를 이용해서 PCB에 전원을 안전하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